은유제의 아침은 언제나 코끝을 간지리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시작돼요. 밤새 닫혀있던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바깥 공기가 서재 구석구석을 돌며 잠들어 있던 책들을 하나씩 깨우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. 햇살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격자 무늬를 만들면 그 위에 딱 맞춰 드러누워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거든요. 오늘도 어김없이 아빠를 쭉 뻗어 몸을 풀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구경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. 한참 늦은 오후쯤 낡은 배낭을 맨 손님 한 분이 은유제에 들어왔어요.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옷도 많이 낡아 있어서 더 그래 보였어요. 그 손님은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찾는 사람 특유의 눈빛으로 서가 사이를 천천히 헤맸어요. 저는 늘 하던 대로 발치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손님은 저를 보지 못하고 책등만 열심히 훑고 있더라고요. 조금 서운했지만 그 손님이 열심히 집중하는 얼굴에 왠지 호기심이 생겨서 옆에서 가만히 따라다녔어요. 손님의 발걸음이 은유제의 가장 구석진 칸 앞에서 멈추었어요.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모아둔 헌 만화책 상자가 있는 자리예요. 너무 낡고 색이 바래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책들을 한 곳에 모아둔 칸이에요. 먼지도 제가 매번 닦아줘야 할 만큼 많이 쌓이는 곳이고요. 그런데 그 손님이 그 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 같은 얼굴이 되었어요.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. 표지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낡은 만화책이었어요. 손님은 그 책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표지를 쓰다듬었어요.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. 뭔가를 아주 오래 찾아 헤맨 사람의 손이었어요. 손님은 카운터로 와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 책이 얼마냐고 물었어요. 할머니는 그 책을 보시더니 너무 낡아서 팔기도 민망하다며 그냥 가져가도 좋다고 웃으셨어요. 그런데 청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. 이 책은 자기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,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어요. 할머니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더니 지폐를 도로 밀어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. 돈은 잠깐 넣어두고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겠냐고요. 차를 한 잔 내올 테니 잠깐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. 손님은 조금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.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러 가시는 동안 그 책을 가까이서 구경해보고 싶었어요. 대체 이 낡은 종이 뭉치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소중한 걸까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책이 놓인 카운터 위로 점프를 했는데 하필이면 할머니가 막 내려놓으시던 찻잔을 툭 건드려버렸어요. 다행히 찻잔은 안 깨졌지만 찬물이 튀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이 번졌어요. 저는 당황해서 얼른 발로 얼룩을 닦아보려 했는데 발바닥에 묻은 찬물 때문에 오히려 카운터 여기저기 제 발자국만 만들고 말았어요.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 올려주셨어요. 카운터 위에 잔뜩 찍힌 발자국을 보시며 이것도 소리가 남긴 흔적이라고 하셨어요. 그러고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그 손님의 맞은편에 앉으셨어요. 저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가만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. 할머니가 손님에게 이 책이 왜 그렇게까지 소중한 거냐고 물으셨어요. 손님이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 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. 그 책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매주 토요일에 사다 주시던 만화책이었대요. 토요일 저녁 아버지가 퇴근길에 꼭 한 권씩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 손에 들린 비닐봉지 바스락 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면 그게 일주일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고요. 손님의 아버지는 손님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그 만화책들이 하나둘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지막 토요일의 그 한 권만은 꼭 찾고 싶어서 여러 책방을 뒤지고 다녔다고요. 저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까 그 낡은 만화책을 다시 바라봤어요. 거기엔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. 그 손님의 아버지가 건네었던 매주 토요일 저녁의 그리운 추억이요. 그건 종이의 무게로도 잉크의 양으로도 잴 수 없는 것이었어요. 그제야 10,000원짜리 지폐가 왜 꼬깃꼬깃했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. 어쩌면 손님에게 그 돈은 주머니 속 전부였을지도 몰라요.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기꺼이 내놓을 만큼 그 책은 손님에게 소중했던 거예요.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10,000원짜리 지폐와
바로 옆 매대에 반짝이는 새 책을 번갈아 봤어요. 새 책에는 15,000원이라는 정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. 누군가 종이를 자르고 인쇄기를 돌리고 트럭에 실어 여기까지 나르는 동안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숫자로 정리된 거겠죠. 그 숫자는 나름 공정하고 논리적이에요. 하지만 번쩍이는 새 책은 아직 아무의 토요일도 그 추억도 담고 있지 않아요. 같은 선반에 꽂혀 있어도 한쪽은 종이고 한쪽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에요. 그렇다면 뒷표지에 찍힌 숫자가 정말 그 책의 값어치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할머니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. 옛날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차별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봤대요. 내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것은 가볍게 보는 그 마음이요. 그래서 겸해라는 걸 이야기했대요.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요. 할머니가 손님을 보시며 덧붙이셨어요. 겸해가 모든 것에 같은 가격을 붙이자는 뜻은 아니래요. 모든 것에 같은 진심을 기울이자는 거래요. 그 책이 손님에게 10,000원이 넘는 건 그 안에 담긴 기억에 대한 진심이고, 할머니가 그 책을 공짜로 주려 한 것은 그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는 진심이래요. 값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없이 값을 매기는 게 문제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어요. 그 웃음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편안함 같은 게 있었어요. 할머니도 웃으시며 10,000원은 받지 않겠다고 대신 소중한 추억을 나눠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. 손님은 한참을 사양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. 손님이 떠나고 은유제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. 구석 선반에 꽂힌 책 중에는 몇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. 어떤 책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찾아서 기다렸다가 봐야 하기도 했고요. 먼지 쌓인 책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손에 들려 나갈 때 그 값어치는 그 순간 새로 태어나는 걸까요?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알아볼 눈이 없었던 걸까요? 아마 둘 다일 거예요. 거기 있던 것이 알아보는 마음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는 거겠죠. 가게 구석 선반 뒤에서 다리의 꼬리가 삐죽 보였어요. 아까부터 거기 숨어 있었나 봐요. 손님이 간 걸 느꼈는지 기지개를 켜며 슬그머니 나오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코를 툭 부딪히고는 다시 할머니 의자 밑으로 들어가 웅크렸어요. 다리에게는 할머니 의자 밑이 은유제에서 가장 값진 자리예요. 아무도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지만요. 해가 기울면서 은유제의 주황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. 아침에 격자무늬를 만들던 그 햇살이 이제는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. 같은 빛인데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왠지 오늘 이야기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같은 것도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니까요. 할머니가 느릿느릿 퇴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. 앞치마를 벗으시고 카운터를 닦으시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 작은 칠판 앞에 서셨어요. 분필을 집어드시더니 천천히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.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값은 숫자일 뿐이다.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어요. 오늘 아침 저는 이 책방의 가장 구석진칸 먼지를 닦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먼지가 쌓였으니 닦은 거였죠. 그런데 그 칸에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토요일을 되찾았어요. 내일은 그 구석진 칸을 닦을 때 혹시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책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요. 그게 제가 이 책방 직원으로서 기울일 수 있는 작은 마음 같은 거 아닐까요? 다리가 할머니 의자 밑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. 나란히 앉아서 닫히는 은유제의 문을 바라봤어요.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고 낡은 만화책 한 권이 아주 오래된 토요일로 돌아갔어요.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?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은유제에서 소리가